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의 제목 부동산 관련 소식. 180석 슈퍼 여당의 독주 물음표 토지 공개념 등 노리고 개헌 군불대나. 이게 좀 정치권이기도 한데 이게 부동산 개념하고 지금 연결되어지죠. 부동산 관련 소식하고 국민개헌 발안제 논란.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이 동의된 개헌안 발의, 이인영 원내대표 언급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반시장 개헌안 등장 가능성의 경제계 긴장, 국민여론이라며 민노총 동원할 수도. 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당기고 헌법 개정 논란에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30일 2차 추가 경쟁에서 처리가 무섭게 국민개헌 발언제를 도입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토지공개념 4년 대통령 연임제 등 담아 발의했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개헌안을 21대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국민 발안 개헌안 협상 촉진시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20대 국회에서 처리 강조한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됐고요. 제적 국회의원 295명 중 과반이 148명이 발의한 데 이어 서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강창일, 원혜영 등 93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 전진석 22명이 함께했고요. 이들은 현행 헌법 1987년 개정된 3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면 국회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국민개헌 발안제는 유권자 100만 명이 이상만 뜻을 함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 등에서는 특정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으로 유장한 정부 개헌안 발의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최고위원회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전국 민주노총, 조합, 총연맹과 같은 조직들만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인데 100만 명 조직은 좀 그런가요? 자, 어쨌든 여당 내 잇따른 개헌론,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21대 국회 전면적인 개헌을 위한 사전 절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이미 여당에서는 전면 개헌을 통해 군불대기식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이날 한 방송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을 위하여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는 지난 27일 언론집에서 21대 국회 개헌으로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키고 부동산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 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개헌들을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고요. 20대 국회 개헌은 어려울 듯 군불대기. 20대 국회 원포인트 개헌은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을 전망입니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해서 합의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가 본회의가 열려도 개헌 처리에는 제적의원 3분의 2 현재 290명의 제적 기준 19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주요 법안은 다 처리가 된 만큼 이후 일정을 새 원내대표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일부 당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통합당은 공식적으로 국민개헌 발의안제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발의에 참여했던 정진석 의원도 발의 직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정치권은 비록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실패해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거나 아예 이를 형량한 채 전면적인 개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 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친여 소속 1석, 범여권이 190석 통합당이면 10석만 모으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여당이 일부 야당 의원을 포섭하면 야당의 개헌 저지선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라며
협치가 아닌 결탁으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총 부동산 관련 소식이고요. 여당과 야당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그거죠. 저는 부동산 관련 뉴스니까요. 토지 공개념이 과연 실시될 거냐, 그리고 토지 공개념이 그 헌법전에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규정된 것인지, 어떤 게 토지 공개념인 건지 아직 뭐 구체적인 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토지 공개념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헌법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고, 갖고 있으신 분, 소유자분들은 굉장히 이것을 불안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아마 크게 시큰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분들은 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재산세, 보유하면서 그 보유세이죠. 보유세도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소득, 수익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것인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게 봐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인지 좀 이렇게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쟤는 이제 부동산 뉴스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말 않겠지만은 여기 그 개헌안 중에서 여러 이공유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공유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또 대기업 사장님이나 주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이공유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전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시장을 이렇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한 달 뒤에는 21대 국회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21대 국회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또 이공유제 이런 게 어찌됐든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반영이 되고, 또 그 내용의 정도가,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차후에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성격상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걸로 봐지고요. 그 상세한 내막은 좀 지켜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오늘의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